오늘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품 중 하나인 TL431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TL431이라는 친구는 영어로는 이 션트 레귤레이터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이 션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니어 타입의 전원 회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직렬형과 병렬형이 있습니다. 이때 이 병렬형을 우리는 션트 레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션트 레귤레이터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것이 있어요. 이 회로랑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원 회로가 마치 전체 회로에 대해 병렬로 구성되는 듯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TL431이라는 친구는 내부에 안정적인 2.5V의 기준 전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제너 다이오드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회로에서 기준 전압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시중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로는 SMPS가 대표적입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제너 전압이라고 하는 이 VZ 전압이 전류나 온도에 의한 특성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별 부품에 의한 오차 정도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TL431은 내부에 갖고 있는 온도 보상 회로에 의해서 온도 특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고요. 등급에 따라서 이 오차 정도가 작은 것은 0.1%에서 좀 큰 거 수준이 한 1%로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이 TL431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사용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조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등급 그리고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핀 배열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좌측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TL431의 내부 회로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OP앰프와 함께 전류 증폭을 위한 트랜지스터로 회로가 구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2.5V의 기준 전압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5V의 기준 전압원은 반전 단자로 입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어노드랑 캐소드 단자에 전압을 인가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내부에 2.5V의 기준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로를 작동시키려면 외부에서 인가해야 하는 전압은 2.5V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내부에 전압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승합 회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보다 큰 수준의 전압을 인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다루었던 OP앰프와는 다르게 기준 전압이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회로를 구성하면은 이 플러스 단자에 피드백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2.5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캐소드에서 어노드 방향으로 최소 1mA 이상의 전류를 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부에 2.5V의 기준 전압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일을 시켜야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부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좌측 회로 같은 경우는 OP앰프를 사용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적용된 예시 회로입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사용된 션트 저항이 1ohm이고 플러스 단자에 1V의 기준 전압을 입력하면 션트 저항 양단의 전압이 1V가 되도록 피드백이 됩니다. 따라서 FET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무조건 1A가 되는 정전류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유심있게 봐주시면 좋은 부분은 바로 플러스 단자에 기준 전압을 입력하고 마이너스 단자에 피드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TL431 쪽 회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TL431이라는 친구는 일반적인 OP앰프와는 다르게 내부에 2.5V의 기준 전압원이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회로를 구성하면은 이 플러스 단자에 피드백을 걸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위상이 반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플러스 단자로 입력되는 전압이 2.5V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OP앰프의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OP앰프는
두 개의 입력 단자의 사이에 전압을 증폭한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단자로 더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은 OP앰프의 출력 전압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겠죠? 트랜지스터의 동작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동작을 할 때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압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전체 회로가 현재 구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때 이 캐소드 전압을 회로를 구성하면은 저항을 거친다든지 어떠한 분압 회로를 통해서 이 플러스 단자로 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의 전압을 플러스 단자로 입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러한 거를 바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이너스 단자의 입력을 되돌리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아니라 위상이 반전되도록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TL431을 단순히 사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이러한 내부 동작을 이해하시면은 다른 회로를 이해하시거나 특히 SMPS에서 이 포토커플러랑 같이 사용된 회로의 동작을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TL431의 동작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실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품명은 TL431이 아니라 KA431AZ라는 부품을 사용했는데요. 앞에 KA가 붙어도 같은 TL431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부품을 구매하실 때 이렇게 이름이 있어도 동일한 부품입니다. 현재 이 회로 같은 경우는 1번 핀과 3번 핀을 쇼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은 출력 전압 Vout은 2.5V가 됩니다. TL431의 내부 OP앰프 회로의 피드백에 의해서 1번 핀의 전압이 2.5V가 되게끔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측 회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측 회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출력 전압은 5V가 되게 됩니다. 피드백에 의해서 1번 핀의 전압이 2.5V가 되게 되는데, 이 1번 핀은 OP앰프의 입력 단자로 임피던스가 높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회로 부분을 출력 전압에 의한 분압 회로로서 바라볼 수가 있으므로 출력 전압 Vout은 결국 5V가 됩니다. 이때 위쪽에 사용한 저항값을 10K, 4.7K, 2K, 1K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보시면 출력 전압이 5V가 아니라 더 낮거나 혹은 더 높은 경우가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항값을 크게 하면 TL431 캐소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내부에 2.5V의 기준 전압원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저항값을 변경하면서 어떻게 출력 전압이 관찰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험을 해보지는 않으셔도 무방한데요. 지난 영상에 다뤘던 정전류 회로 부분에서 이 기준 전압을 입력하는 회로를 TL431을 입력한 회로로 변경한 방식입니다. 1번 핀의 전압이 2.5V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압은 이 2.5V를 분압한 전압이 입력이 되겠죠. 여기에 입력되는 전압은 2.5V 곱하기 10K 플러스 가변 저항의 저항, 그리고 가변 저항의 저항에 의한 값이 입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로를 여기에 잠깐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사용한 이 12V 전압이 항상 12V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입력 파워를 소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12V일 수도 있고, 배터리라면 11V일 수도 있고, 13V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낮은 10점 몇 볼트 이렇게 낮은 전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입력 전압에 따라서 이 회로의 기준 전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 외부의 입력 소스 전압과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갖는 어떤 기준 전압원이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럴 때 TL431을 사용하면 되게 가성비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도 역시 간단한 회로니까요. 한번 구성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TL431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교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